산업은행 부산행 1년 3개월 만에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죠? 산업은행 부산으로 보낸다는 거에. KDB 산업은행은 3일, 오늘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핵심 공약으로 공개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날 0시에 오늘 0시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문을 통해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등등등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진짜 부산으로 오는가 봅니다. 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죠. 노조 측에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기사를 봤었는데, 그래도 산업은행은 100% 정부에서 출자한 정부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올 거라고, 거의 올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마침표를 위해 이전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부지, 규모 등 세부 사항이 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5월 종료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역량하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오는 6월 이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정부에서 고시는 했는데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법의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행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수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았나요? 1년이 안 남았죠. 예, 1년이 안 남았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놓고 반대할 민주당 의원은 부산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대놓고 반대할 수 있을까요? 총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대놓고 반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은 분명하거든요.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오케이, 부산에서는 웰컴이잖아. 부산에서 표를 제대로 못 받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러면 산업은행의 이전에 따라서 같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직원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3,000명. 직원 숫자만 3,000명. 가족 빼고. 가족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가장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는 당연히 혼자 올 것이고, 가족이 같이 오든 안 오든 하여튼 간에 3,000명이 직원들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가족들이 같이 와. 가족들이 같이 오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어. 같이 내려와.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부산의 거주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곳은 어디일까? 해운대겠죠? 예, 해운대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 가야 되는데 가족들 같이 데리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 내려가면은 부산에서 가장 핵심지, 유명한 곳이 해운대니까 해운대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광안리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혼자 내려오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당연히 혼자 내려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에 거점을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남편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식구들 전체가 다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내려온다? 그런 분들은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신으로 내려온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거주지를 어디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디로 선택을 할 것인가? 굳이 해운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문현금융단지 인근에 적절한 신축 새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곳을 거주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금융단지 주변에 어차피 산후문이 내려오면은 금융단지로 들어올 거니까 문현동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이거죠? 문현금융단지입니다. 문현국제금융센터 여기 있는 여기가 금융단지예요. 자, 요 인근으로 그러면은 직주 근접,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그 주거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겠죠. 굳이 멀리 해운대까지 출퇴근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운대를 택하기보다는 문현금융단지 인근에서 거주지를 찾을 확률이 높겠다. 혼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문현금융단지 인근에는 바로 그 문현 1구역이 있습니다. 요 문현 이마트 옆에 보면은 여기가 문현 1구역입니다.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어요.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은 돼야지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여긴 또 주상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건축 기간도 일반 아파트의 3년이 아니라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빨라도 2030년 돼야지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문현 1구역,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여기에 범천 1-1구역, 여기가 범천 1-1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철거 다 해놨어요. 철거 다 해놨어요. 관리처분 인가 끝났고 이주 끝났고 철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 여기가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도 조합장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 뭐 3, 4년이 됐는데 철거한 지가 완천하고 이주 철거한 지가 언젠데 지금 조합장 리스크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힐세트가 들어오죠. 범천 1-1에도 1300세대급인가 아마 그래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여기도 훨씬 좋죠. 입지는 평지에 뭐 지하철을 끼고 있고 초등학교 바로 끼고 있고, 만약에 정화가 된다면 동천을 끼고 있는 멋진 아파트가 될 건데 하여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제 뭐 착공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여기에 피해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범천 1-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84 기준입니다. 전부 다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8천이에요. 프리미엄을 5억 불러요. 그러면 조합원 물건을 갖다가 내가 산다는 거는 지금 거의 8.8억에 사는 거잖아. 한 4년 뒤에 새 아파트를, 여기에 새 아파트 내가 약 9억에 산다, 8.8억에 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비싼 감이 들지 않나요? 여기에 4년 뒤에 새 아파트를 약 9억에 산다. 좀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피가 아직도 많이 세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 눈에 들어온 데가 어딘가 하면 요 바로 밑에 있는 이편한 범일입니다. 요거는 범일 한양 재건축이죠, 그죠? 얘는 지금 가보니까 지금 철거 다 하고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기초공사 터파기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안 옮겨놨네. 하여간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펜스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지금 올해 안에 일반 분양을 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입회난 범일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60만원, 1,07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84 기준으로 한 3억 6천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프리미엄 수준은 2억 중후반대로 보입니다. 그 말은 총 6억 한 초반 정도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물건을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한 6억 초반 정도에 뭐 좀 많게 잡으면 6억 초 중반 정도까지 6억 5천 언저로 보이는데 그 가격에 여기에 내가 한 3년 반 뒤에 새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문현 1구역 일단 논의를 하고 범천 1-1 조합원 물건 8.8억입니다. 입회난 범일 조합원 물건 한 6억 한 4, 5천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괜찮은 거는 6억 한 4, 5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면 가격 차이가 제법 많이 나잖아요. 그죠? 물론 세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보실 때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 문현 3구역이죠. 자, 여기가 금융단지예요. 문현 3구역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문현 3구역은 지금 요 지역이죠. 요 지역, 그죠? 제가 끌고 있는, 지금 마우스 끌고 있는 요 지역들, 요 지역이 문현 3구역입니다. 1세트하고, 그 두산하고 컨소로 들어오죠. 그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문현 3구역. 현재 이주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주가 뭐 100%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아직 다 안 되고, 이주가 다 안 되고, 남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주 기간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이주가 된 데부터 먼저 철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계속 이주 협상을 하면서 내보내겠죠.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뭐 철거를 완공한다면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내년이나 뭐 내년 좀 빠르면 내년 뭐 상반기나 되면은 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빨리 된다면. 근데 문현 3은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문현 3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 여기도 조합원 분양가는 3억 7천이에요. 요즘에 프리미엄 2억 1천이면 삽니다. 얼마 전까지 프리미엄 뭐 1억 8천, 1억 9천짜리가 있었는데 이제 없습니다. 다 팔렸어요. 완전 다 팔리고 이제 없고 시작은 지금 2억 1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3억 7천, 프리미엄 2억 천, 총 5억 8천에 여기도 한 3, 4년 뒤에 새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5억 8천. 현재가로 볼 때는 제일 저렴하죠, 그죠? 현재가로 볼 때는. 세대수 대단지예요, 여긴 또. 여기 2200세대가 2300세대를, 그죠? 설계 변경 통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84가 늘어나면서 2300세대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도로를 뚫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접근성도 뭐 5분, 7분 정도면 지하철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좀 나쁘지 않은 입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현 3구역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관심이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요 현대백화점 밑에 있는 범일 2구역이죠. 범일 2구역. 여기도 문현 금융단지에 배후 주거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범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항의 배후 주거지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쪽에서 버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범일 2구역. 범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낮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 현재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나 여기 언제 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1억 후반대야. 여기가 프리미엄이 1억 후반대라는 이야기는 프리미엄 약 2억이라고 봅시다. 2억이라 보더라도 이 입지에서 프리미엄이 2억이면은 저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셨던 저 문현 3 같은 경우 문현 3이 2주 단계인데 P가 2억, 2억 천. 범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프리미엄이 1억 후반대, 1억 중반대. 그러면은 충분히 범일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작은 물건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덩치가 있어요. 좀 덩치가 큰 물건들. 덩치가 크더라고, 보니까. 뚜껑 같은 건 안 보이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범일이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 7천이에요. 프리미엄 현재 보이는 거 1억 8천을 합치면은 약 6억 5천. 여기는 6억 5천에 한 6, 7년 뒤에 새 아파트를 사두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적으로는, 물론 여기 철길이 지나간다고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입지상으로는 전 입지가 더 마음에 들어. 저 위에 있는 범천 1-1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입지가, 전 입지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여간에 여기도 지금 한 6억 5천 정도면은 6년 뒤에 새 아파트를 사놓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말씀드린 게 범천 1-1, 문현 1, 문현 3, 그리고 저 범일 한양, 이편한 범일, 그리고 범일 2, 총 5개 말씀드렸습니다. 5개 중에서 그나마 좀 가격적으로 추천할 만한 데는 문현 3과 범일 2를 좀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일 2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프리미엄 1억 후반대라면은, 지금 프리미엄만 1억 후반대라면은 꽤 괜찮습니다. 대신에 덩치가 커요. 그래서 전체 투자 자금 규모가 3억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프리미엄이 저렴하니까 뭐 괜찮다. 문현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주 기간은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주비 100% 대출받은, 이주비를 100% 대출받은 그런 물건들을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주비가 50%는 유이자, 50%는 무이자였거든요. 근데 뭐 이자를 좀 물더라도 내 투자 자금이 작게 드는 걸 찾는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프리미엄 2억 천이든 2억 2천이든 프리미엄만 주면은 명의를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문현 3도 금매들은 다 빠졌어요. 금매는 없고, 지금은 매도자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이쪽에도 저하고 코어 가시는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삼 물건 구하려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쉽게 내려고 하지 않는다. 뭐 팔리면 팔고 말면 말지. 뭐 그렇게 급한 매물들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급한 매물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구역을 중심으로 그 문현 금융단지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지하철 2호선 라인 따라서 쭉 내려 봅시다. 어차피 금융단지 여기 지하철이 2호선 라인이니까 2호선을 따라서 요 서면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 남구 쪽으로 내려봅시다. 요쪽 위로 올라가면은 뭐 전포동하고 서면하고 여기 부암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뭐 물론 뭐 그래 본다면 여기에 이제 곧 입주할 엘로치라든지 그런 애들도 혜택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 생각이 들고요. 2호선 따라서 남구 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결국은 다시 또 돌고 돌아 레전드라고 레전드가 또 보여요. 어디 갔냐? 이쪽으로 가야지. 또 레전드가 또 보여요. 그죠? 레전드도 뭐 충분히 지하철 코스로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목골에서 지게골역, 문현역 지나서 금융단지니까 3개구나. 3개면은 뭐 1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 레전드가 또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간다면은 신축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글라센트, 얘는 이제 올해 9월달인가 입주죠, 그죠? 입주한다는 글라센트 또 보이고,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대연삼은 이제 한 4년 뒤에 내 새 아파트 들어올 거니까 이 정도까지, 그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